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학의 바다 노정순입니다. 이 시간에는 관리비 연체 관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관리비가 연체되고 그 관리 주체가 단전 그리고 단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를 함으로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관리비를 연체해서 행해진 조치라고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새로이 사서 취득해서 갔는데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이유로 이런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 과연 나는 이 법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그런 파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에 걸쳐서 관련된 법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봅니다. 갑은 경매에서 이제 경매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매매나 이런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상가 건물의 구분 점포, 여기서 이제 구분 점포의 사례지만 이거와 유사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집합 건물 공동주택도 동일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점포를 커피숍으로 임대할 계획을 가졌는데 해당 상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조치를 취한 사항이어서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기 끊었죠, 수도 끊었죠, 엘리베이터 정지시켰죠. 이러니 그 임대할 수가 없지. 갑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로서 자신은 납부 책임이 없다. 이 점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비가 연체되면은 이런 단수나 단전이나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체된 관리비가 납부되기 전까지는 이 조치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례죠. 그래서 이제 법률상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와 이제 동일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상가. 이 앞 백화점의 입점 상가들 보면은 각 코너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바닥에 이제 선을 그어서 표시하고,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 하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집합건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거기에서 그 앞에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매매로 취득할 때는 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확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당사자,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조정해서 거래하니까 그 문제가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경매 시장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하고 그런 관계를 조정할 기회가 없이 취득하게 되니까 당연히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관리사무소 또는 상가 번영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 등의 그런 이제 관리사무소장이나 번영회장이나 대표의 의장이나 이런 그 관리 주체와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의 법리가 뭐냐? 자, 해결의 법리는 제가 해결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련 법 규정, 관련 판례 이론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관리비는 전유 부분의 관리비와 공용 부분의 관리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주택,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제 전유 부분 소유하는 사람이 자신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전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복도나 계단, 승강기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죠. 공용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 관리비 전체는 전유 부분의 관리비에다가 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합쳐서 전체 관리비가 구성됩니다. 물론 이제 그 관리비 가운데서는 전유 부분 관리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하고 또 공용 부분 관리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이 관리비, 이 항목이 전유 부분의 관리비인지 공용 부분의 관리비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 건물 전체 어떤 전유 부분까지 포함하고 공용 부분까지 전부를 포함해서 관리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리비 지급 채무를 전 소유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연체했다. 근데 이 관리비 지급 채무는 그 부동산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이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 승계됩니다. 그럼 이제 구분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관리비 채무 전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저 관리비의 구성 가운데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하고 그 전유, 공유 부분의 관리비가 불분명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용 부분 관리비로 같이 포함시켜서 이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 책임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 문제 해결 법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따르면은 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어떤 것들이 주로 공용 부분의 관리비냐? 뭐 이걸 획일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공용 부분 관리비고 이거는 전유 부분 관리비야. 이렇게 이제 나눠지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명목의 이런 항목으로 구성된 관리비는 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요. 일반 관리비. 거기에는 이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나 뭐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되지요.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 그리고 화재 보험료, 공동 전기료, 공동 수도료, 장부 기장료, 공동 청소비, 위탁 수수료 이런 것 등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구성한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 관리비 가운데서 이 전유 부분 관리비 X하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 X를 비교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용 부분의 관리비의 X가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전유 부분의 관리비가 높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전체로 봐서는 그 연체된 관리비가 커 보이지만 이렇게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따로 떼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고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는 납부해야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현재 그 단전 조치, 단수 조치,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지 이런 조치를 이제 관리 주체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이 공동주택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제 공동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건 전체 규약 속에 이제 관리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약의 규정이 있고 또 그 규약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런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적법한 조치가 됩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이 새로운 소유자는 연체 책임은 지지 않아요. 자신이 비록 전 소유자가 연체한 그 관리비 가운데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승계해서 납부할 책임은 부담하지만 연체 책임을 지진 않는 겁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연체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본래 관리비에다가 이제 그 지급 뭔가 납부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연체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건 안 됩니다. 연체 가산금은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전, 단수 등과 같은 또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것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 행위로서 그거를 바로 중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 행위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그 관리 주체 그런 조치를 취한 상대방에 대해서 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손해액이 얼마냐, 어떤 손해액을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냐 할 때 이런 부동산, 이런 해당 점포의 사용이익을 침해한 거죠. 그런 이제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등을 함으로써 그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럼 사용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그 사용이익이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용이익은 얼마냐 할 때 해당 점포의 월 차임 상당액, 월세 상당액을 말합니다. 그거를 제3자에게 임대차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이, 월세 상당액, 월 차임 상당액이 바로 이 사용이익이고 그것에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저런 조치가 취해져서 사용을 조시 해제돼서 다시 통전, 통수 이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리 주체는 그런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분쟁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 관련된 관리비 연체에 관련된 법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하면은 이 노교수 법학의 바다에서 제가 성실하게 관련 이야기를 해설하겠습니다. 생활법률의 해설 강좌를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